세리나는 주방을 잘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했어요. 과감하게 구조도 바꿨고요. 그런데 정작 주방 가구를 주문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견적서를 이해하고 주문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방가구 업체에서 알아서 제안해주고 셀리나는 선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셀리나가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잘 몰랐던 거죠. 세리나는 주방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스모크도 워크, 무늬목, 근장, 세라믹 상판도 했고요. 비싸고 큼직한 것들은 세리나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큼직한 것들은 세리나가 미리 챙겼던 부분이에요. 문제는 챙기지 않았던 부분, 가구업체에서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소한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생겼어요. 늘 그러하듯 문제는 기본에 있었어요. 견적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셀리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셀리나의 견적서를 검토하면서 견적서 제대로 보고 요청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견적서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원하는 주방 90%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세리나네 집 주방 견적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견적서들은 대개 비슷하잖아요. 세리나의 것도 상품 내역과 비용이 들어있어요. 견적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부분별 비용을 살펴봐야겠죠. 다른 업체 견적과 비교할 수가 있다면 더 완벽하겠지만 견적서가 하나라 그건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한 군데만 알아본 것은 아니었어요. 정식 견적서는 아니었지만 다른 업체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같은 도어를 쓰는데 지금 업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더 가깝기도 해서 시공도 그렇고 나중에 AS도 더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견적서는 이 업체에서 받았어요. 물론 이 한 장의 견적서에 아일랜드 주방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방을 만들려면 여러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철거공사, 배관설비공사, 목공사, 마감공사. 주방을 바꾸려면 생각보다 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이런 공사 하나하나에 다 비용이 들거든요. 아일랜드 주방 프로젝트 총 비용은 모든 공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죠. 셀리나는 전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니 철거할 때 주방도 같이 했고요. 주방 목공 작업, 도장 작업도 거실이랑 한꺼번에 했어요. 그러니 주방만 떼서 비용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물론 나누려고 하면 못할 것은 없지만 이런 일은 거실 만들기 프로젝트 할 때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방 가구 견적서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주방 견적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구 용어와 익숙해져야 돼요. 일반적인 아파트 주방장의 모습이에요. 견적서에는 이런 용어들도 나와요. 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몇 개 안 되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견적서를 읽을 때 낯설어서 이해 안 되는 용어들이 없어지고 가구의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알게 된다면 견적서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가구의 각 부분의 특징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생소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구 용어까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셀리나의 견적서를 읽어갈 텐데요. 먼저 가구의 단위를 이해해야 해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할 거예요. 가구 견적서를 미리미리나 센티로만 내면 좋은데 아직까지 자라는 단위를 많이 쓰더라고요. 한자는 미터법으로 약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자를 읽는 법도 틀려요. 한자 이렇게 읽어요. 세리난의 견적서에 7자로 적혀 있죠. 7자 이렇게 읽고요. 미터법으로는 2100 정도의 길이가 돼요. 여기 냉장고장은 1100이라고 적었네요. 특별히 뒷부분에 단위가 붙지 않으면 그것은 미리미리라는 의미예요. 가구는 폭 곱하기 높이 순서로 표기를 해요. 만약 두께를 표시할 일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숫자를 하나 더 붙이겠죠. 키 큰 장, 냉장고장.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익숙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EP, 서라운딩, 하바키 이런 용어들도 어디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견적서를 읽다 보면 한글, 영어, 일본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것들도 이렇게 용어가 섞이면 헷갈리는데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현장에서 쓰이니 셀리너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셀리난의 주방 가구는 3개예요. 키 큰 장, 아일랜드 장, 그리고 거실 팬트리 장 이렇게요. 당연히 견적서도 크게 3파트로 나누어져 있겠죠.
견적서에 스모크 도크라고 표기가 된 것은 주방 키 큰 장이에요. 스모크 도크라고 표시를 한 것은 키 큰 장에서 어떤 도어를 사용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도어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사실 키 큰 장의 몸통은 깊이가 65cm나 돼요. 몸통에 사용된 MDF와 PB 양이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몸통에 대해서는 따로 적혀 있지가 않아요. 물론 도어의 크기를 알면 몸통 사이즈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어의 재질과 사이즈에 따라서 키 큰 장의 견적을 내기 때문이에요. 냉장고장은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네요. 폭은 1100, 높이가 450인 작은 장이에요. 깊이도 450 정도밖에 안 돼요. 큰 장은 아니지만 스모크도 그 무늬목을 사용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견적서에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이 피는 키 큰 장의 옆판이에요. 냉장고 쪽에 있는 판인데요. 냉장고 위에 비어 있으니 다 드러나는 면이죠. 그래서 키 큰 장 도어와 같은 재질을 썼어요. 저희 키 큰 장의 깊이는 650mm나 되는데요. 높이도 2400 정도 되고요. 또 650 곱하기 2400 크기의 무늬목을 썼으니 이 한 판 가격만 해도 엄청 비싸네요. 오른쪽에 벽으로 막혀 입히판은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절감됐어요. 서라운딩은 사용하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에요. 가구업체에서 키 큰 장 상부와 천정 사이를 막으려고 서라운딩 판을 제작해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세리나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리나는 키 큰 장 위쪽 공간을 띄워두고 간접등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천장 서라운딩은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만든 거라 비용이 청구가 됐네요. 미리 취소를 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반기는 장 하단에 있는 걸레바지예요. 이것도 도어와 같은 재질로 했더니 비싸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걸레바지에는 숨구멍을 만들어줘요. 보기는 싫지만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장 안에 곰팡이가 슬지 않는데요. 하지만 셀리난의 장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장이 침실이라 맞이하고 있고 천장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거든요. 여기 지정 도장 민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아일랜드 장이에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정 도장이란 아마 도장 색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친환경 UV 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자란 도어의 면이 평평하다는 의미예요. 여기도 코어 부분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어요. 아일랜드 역시 도어의 재질과 크기로 견적을 내준 거죠. 아일랜드 견적을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죠. 아일랜드 주방 쪽, 아일랜드 거실 쪽 이렇게요. 아일랜드의 폭이 1200인데요. 도어가 양면에 있어요. 거실 쪽은 폭이 3200이고 서랍형 도어들만 달렸어요. 주방 쪽은 폭이 2900이고 서랍과 도어형이 혼합되어 있죠. 당연히 길이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집 아일랜드는 두 개로 견적을 냈으니까 일반 주방으로 따지면 3200에다가 2900을 더한 2100의 폭이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읽다 보니 재미있네요. 여기 블럼 레일 이렇게 적힌 것도 있어요. 아일랜드 장에서는 레일형 서랍이 8개가 들어가 있어요. 레일 서랍은 비싼 하드웨어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표기가 됐어요. 견적서에 블럼 레일이라고 적었는데요. 블럼 서랍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견적서에는 블럼 이렇게만 적지 말고 모델명을 같이 적는 것이 맞아요. 아일랜드도 양쪽에 입히판을 썼는데요. 여기 복도 쪽으로 좀 큰 것 하나를 쓰고요. 여기 발코니 쪽으로 하나 썼어요. 그래서 입히가 두 개가 됐네요. 사실 왼쪽 벽에는 입히판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입히판이 도장이라 가격이 좀 나가네요. 그나마 스모크도 오크 무늬목에 비해 저렴하니 다행이에요. 거실 팬트리장은 거실장, EP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심플하네요. 세리난의 팬트리장이 간단하긴 해요. EP 두 개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세리난의 팬트리장에는 EP판을 쓰지 않았어요. EP 없이 끼워넣기 시공을 했거든요. 정산 과정에서 가구업체에 EP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잘못된 견적이라고 EP 값을 제하셨어요. 거실장은 중간에 원목으로 혼발을 만들었는데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전체 도장 도어 사이즈로 견적이 나와 있네요. 견적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도어는 가구 원가의 상당 부분을 결정해요. 그러니 도어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팬트리장처럼 EP판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요. 키 큰 장 서라운딩처럼 처음 주문했을 때 뺐으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구를 꼼꼼하게 챙기고 견적서를 사전에 검토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항목도 있네요. 이 항목은 시공하시는 분 실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구 업체에서 몇 가지 서비스로 해주셨어요. 발코니 선반도 몇 개 얹어주시고 옷방에 서랍을 몇 개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것은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나눠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리나 입장에서 주방 견적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고려하고 선택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요. 아일랜드 주방 프로젝트의 총정리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셀리나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 열심히 만들어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